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영상은 FX 마진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FX 마진 거래로 단기간에 돈을 버는 투자 비법을 기대를 하시고 이 영상을 클릭을 하셨더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비법은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 비법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야, 여기다가 투자하면 며칠 안에 막 10% 오른다. 100% 성공하는 투자 비법 공개라는 말들로 우리를 현혹을 하는데요. 절대로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면은 반드시 분명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그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투자에 성공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전략들을 우리가 그대로 베껴서 실제 투자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윤 창출을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되는 투자 비법을 찾기 위해서 투자 고수들 영상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읽었으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요. 결과는 항상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든 생각은 그 사람들은, 그 고수들은 되는데 도대체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내린 결정은 학교 숙제 혹시 친구 거 베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은 막 친구가 야, 너 그 숙제 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학교 친구 거 숙제했던 거를 베껴 쓰잖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시험날 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내가 습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전략을 그대로 실제 투자에 적용을 하면은 그 전략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동하는 주가에 당황을 하고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투자 고수가 야, 나한테 그 돈 주면은 내가 그 돈 불려줄게 라고 해서 계약서도 없이 그 돈을 주면 그 돈은 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순간 내 돈이 아닌 건데요. 만약 투자 고수가 야, 여기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진짜 괜찮아. 내가 최소 2배 보장할게 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투자 고수 말만 믿고 투자를 하면은 결과는 두 개입니다. 돈을 벌거나 아니면 잃거나. 문제는 벌어도 내 지식으로 벌은 게 아니라는 건데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돈을 잃더라도 나는 어떠한 경험도 얻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결론은 FX 마진 어떤 전략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나서 어떤 전략이 우리에게 직접 맞을 전략인지 한번 경험을 해보자 이거입니다. 총 5개의 전략들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포지션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트랜지션 트레이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리 트레이딩인데요. 이 5가지 전략들 중에 우리에게 맞는 전략이 있을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직접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윤을 내는 투자가 되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포지션 트레이딩인데요. 포지션 전략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거래를 보유하는 장기 거래 접근 방식입니다. 차트 기간, 타임프레임은 봉 하나당 매일 또는 매주를 확인하는 건데 investing.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 들어가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자 하는 통화상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면은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바로 우리가 5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봉 하나당 5분씩 보는 차트를 보는 거고요. 반대로 1시간을 설정을 하면 봉 하나당 1시간 또는 하루, 길게는 한 달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포지션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렇게 하루에서 아니면은 봉 하나당 한 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포지션 트레이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션 전략은 주로 GDP, 실업률, 소비자 동향 지수와 같은 경제 지표를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펀더멘탈 전략인데요. 펀더멘탈 분석과 동시에 기술 분석,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를 사용을 해서 진입 가격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EUR, US 달러의 포지션 전략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펀더멘탈 분석을 한 다음에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될 때 가격이 지지선까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함으로써 이윤 창출을 하는 건데요. EUR, US 달러 주간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유로 대비 달러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2015년부터 약 2017년까지 약 1.05불의 지지선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가격이 이 1.05불까지 하락을 하면 다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 상승을 했는데요. 바로 이 지지선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가격이 이 지지선까지 하락을 했는데 유로가 그러니까 유로존의 금리가 달러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될 때는
유로 대비 달러가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지선까지 하락을 했을 때 그러한 펀더멘탈 분석을 이용을 해서는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나서 가격이 우리가 예측을 한 대로 상승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함으로써 이윤을 창출을 하는 게 바로 포지션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지션 트레이딩의 장점은 거래가 장기적이기 때문에 투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두 번째 장점은 단기 가격 변동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투자에 대한 보상이 위험도보다 높다라는 게 장점인데요.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펀더멘탈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 트레이딩은 우리가 기술 분석이 아닌 펀더멘탈 분석,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이용한 분석이기 때문에 GDP나 금리, 그리고 또 실업률이 어떻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해를 하는데 펀더멘탈 분석을 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정말 이러한 펀더멘탈 분석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 확인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또 다른 단점은 손절매 가격이 넓고 롤오버 비용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거래 횟수가 적어서 매년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지지선을 형성을 하는 기간까지 기다려야 될 뿐더러 금리나 실업률 그리고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데까지 모든 게 다 들어맞아야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 분석을 포함한 테크니컬 아날리시스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해 동안 그러한 기회들이 차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분석만을 해서 포지션 트레이딩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 횟수가 적어서 매년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스윙 트레이딩 전략인데요. 스윙 전략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거래를 유지를 하는 중기 거래 전략입니다. 차트 기간, 타임프레임은 1시간에서 4시간 차트를 확인하는 건데요. 스윙 전략의 최대 관심사는 시장에서 단일 움직임을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격이 상승을 할지 또는 하락을 할지 그 하나의 무브먼트를 움직임을 포착을 하는 건데요. 따라서 기술적 분석 개념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지선 매수, 저지선 매도, 브레이크아웃 매수, 이동평균선 거래라든지 아니면 캔들스틱 패턴까지 공부를 해서 기술적 분석을 이해를 한 다음에 거래를 하는 게 스윙 트레이딩의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URUSD의 4시간 타임프레임 거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지지선과 저지선이 확실하게 형성됐던 기간이 4월달부터 6월달까지 보면은 약 1.08불에 이렇게 지지선을 형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지선은 1.10불에 저지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지선과 저지선이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격이 지지선까지 하락을 하면 매수를 하고 또 상승을 하면 판매를 하고 매도를 하고 또 하락을 다시 하면 매수를 하고 또 상승을 하면 매도를 하는 식으로 우리가 펀더멘탈 분석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가격의 흐름과 차트의 분석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게 이 바로 스윙 트레이딩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은 브레이크아웃 매수라고 해서 저지선 가격을 뚫고 상승을 했을 때 앞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걸 기대를 하고는 브레이크아웃 매수를 또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브레이크아웃 매도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전에 과거의 지지선 가격을 뚫고 크게 하락을 하면은 앞으로도 가격이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거라는 걸 기대를 하고 매도를 하는 걸 바로 이 스윙 트레이딩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윙 트레이딩의 장점 역시 존재하는데요. 스윙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지지선과 저지선,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매수, 브레이크아웃 매도 정도만 충분히 알더라도 우리가 심리적 부담감을 이겨냈을 때 충분히 이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은 포지션 전략보다 더 많은 거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매년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 트레이딩 전략의 경우에는 펀더멘탈을 비롯해서 우리가 테크니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스윙 트레이딩의 경우에는 지지선과 저지선만 이용을 했을 때 작년만 하더라도 총 1번, 2번, 3번, 4번의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큰 트렌드를 탈 수는 없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윙 트레이딩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테크니컬 아날리시스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단일 움직임을 포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수익은 얻을 수 없는데요. 반면에 펀더멘탈 분석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거래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이 아닌 금리의 변동이나 좀 더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격을 조정을 하는 분석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5월 달에 우리가 금리가 유로 대비 달러가 상승을 할 거를 포착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의 실업률은 높은데 반면에 유럽의 실업률이 낮고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 우리가 이 시기에 매수를 하고 이러한 펀더멘탈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했더라면 일반적인 스윙 트레이딩 전략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창출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스윙 트레이딩의 전략은 그러한 큰 트렌드를 탈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다른 단점은 하룻밤 사이에 큰 움직임으로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윙 트레이딩을 할 때는 우리가 기술 분석만 하기 때문에 펀더멘탈 분석을 크게 간과를 하고는 거래를 했을 때는 하룻밤 사이에 금리가 변동을 하거나 아니면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질 경우에는 우리가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FX 마진 전략의 두 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데이 트레이딩과 트랜지션 그리고 캐리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